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진숙 농촌경제국장께서는 농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경제국장 임진숙입니다. 먼저 3쪽 제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가축 분뇨 악취 발생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므로 관련 부서 협력 및 악취 예방 노력입니다. 악취 및 가축 분뇨 처리 개선을 위하여 축산 악취 개선 사업 222억 원, 악취 저감제 및 퇴비 발효제를 52톤 3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농가 57호를 대상으로 악취 관리 컨설팅을 하였고 양돈 농가 및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과와 협력하여 상하반기 악취 저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축산 농가의 악취 저감 지도 교육을 강화하고 악취 민원이 많고 시설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품목 다양화 및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2019년 전주권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89농가의 참여와 656 품목을 판매 중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누적 매출액은 216억 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매주 금 토요일 직거래 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 명절에는 농산물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납품 농가 조직화를 위해 품목별, 마을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소비자 체험 행사 및 도농 상생 먹거리 교육을 단기별 1회 진행하였습니다. 품목 다양화 추진 실적으로 금년도부터 가지, 고추, 애호박, 양파 등 7개 품목을 연중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산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소규모 하우스 및 난방시설을 20농가에 지원하고 동절기 과체류 생산을 위해 4개 품목의 출하 지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동절기 기상 여건을 고려하면 연중 과체류 생산을 위한 에너지 과다 소비로 탄소 중립 실현 및 환경 친화적 생산과 소비라는 로컬푸드의 취지에 어긋났다 우려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라북도 먹거리 계획에 따른 제휴푸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진한형 먹거리 계획 수립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소비자 등 민간 이용과 농협, 조공, 학교 등 기관 및 군의 관련 부서가 포함된 푸드협의회를 구성하고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중에는 로컬푸드 기획생산 실태조사 및 신규 농가 로컬푸드 참여 독려를 위해 20개 마을 방문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동절기 과체류 및 저장 품목 생산농가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로컬푸드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조 관내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및 향후 활용 증대 방안입니다. 관내 가축분뇨는 연간 24만 7천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76.3%인 18만 5천 톤을 처리하고 관내로 5만 8천 톤을 반출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비율은 약 55.6%로 이 중 퇴비화는 12만 6천 톤, 액비화는 1만 1천 톤으로 총 13만 7천 톤입니다. 관내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설이나 악취 발생, 주민들의 혐오시설 인식 등에 따라 설치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해 축산농가에 퇴비사, 수분 조절제 등 개별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경종농가 경작지에 퇴액비를 살포하여
자연순환 농법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내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 비료 생산업체의 분뇨 자원화율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퇴비 유통 전문 조직체를 육성하겠으며 향후 농식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악취가 적은 농장 보급형 바이오차 시설 지원이 구체화되면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자원화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 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쪽에 축산농가 가축분뇨 악취 발생 예방 이렇게 했어서 악취 관련해서 본 의원들도 몇 분이 이렇게 그 악취 정화 장치가 돼 있는데도 갔다 오고 했어요. 근데 완벽하게 돼 있는 데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11월 말까지 축협에서 하는 그 시설을 악취 정화 장치를 하는데 그 주민들하고 그 뭐라 그래 이 주민들이 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시설을 하게끔 했잖아요. 그 축협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지난 액비 순환 시스템 그거를 환경과에서 11월 말까지 이제 좀 인허가 처리를 해주는 조건도 이제 오동실 주민들하고 그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놨고 만약에 이제 그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인허가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좀 변경을 해서 다른 대상자를 좀 찾아서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오동실 마을에 그 원인 제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이 사업의 주로 이제 목적이 그 악취를 좀 저감하는 이제 이런 시설이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걸 이제 좀 낮게 하는 시설이거든요. 이게 액비순환 시스템 시설이.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도 그렇게 축협한테도 얘기를 해놨고 해서 축협에서는 뭐 주민들하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주민의 합의를 못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시설을 완전히 폐쇄만 제일 좋은데 그러기는 사실은 유언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서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어렵지만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좀 받아서 주민들 편에 서서 이왕이면 최대한 악취가 개선될 수 있도록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산에서 만든 생크림과 찹쌀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생크림 찹쌀떡. 아니 생크림 들어간 찹쌀떡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요즘 그 익산 농협에서 만든 그 생크림 찹쌀떡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오프런 라인이나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이 떡을 구입하기 위해서 장시간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찹쌀떡을 사용해서 일일이 최대 생산량이 이제 12개들이가 12,000개를 이렇게 1000봉지를 생산해도 매일매일 매진이 되고 상황에 지금 수요가 부족해서 지금 이게 지금 어렵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라이브 커머스에서나 이제 그런 데서는 2,000개 2분 만에도 판매가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대형 인터넷몰에서 납품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생산량이 부족해서 지금 납품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쌀 소비가 많이 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또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제 우리 군도 어떤 특색 있는 제품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성과를 사실은 내기는 어렵겠지만 농촌경제국에서는 또 농업정책과와 또 생산 유통과 또 이 먹거리 정책을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이제 농협들과 함께 이렇게 기술센터들과 협업해서 연구개발을 하면은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되질까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의 쌀 소비 촉진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렵겠지만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개발하는데 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전년도가 한번 그 행사 때 그 로컬푸드에 그 저희 떡이 지난 관내에 있는 업체가 햇섭 인증을 받은 업체가 없어서 실은 다른 지역에 그 떡을 판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떡에 대해서는 햇섭 인증 받은 농가가 없어서 작년에 그 납품하는 농가가 지금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쌀은 마려면 쌀을 그쪽에서 뭐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쌀은 우리 마령에서 이용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우선 되도록 우리 또 관내에서 햇섭 인증을 받아서 바로 납품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시설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꼭 우리 농산물로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판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돼지 자가 처리가 22,338톤이고요. 관내 반출이 49,624톤입니다. 혹시 돼지 사육 농가가 우리 관내에 몇 농가 정도 되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육 부수는 뭐 65,000원이고요. 농가는 28농가입니다. 28농가요? 네. 그러면 관내에 그 가축분유 자원화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우리 관내에 마이 유기질 비료의 업체의 처리 능력이 10만 95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화 실적을 보면요, 13만 900톤의 실적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연간 처리 능력에 비해서 자원화 실적이 많은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간 처리 능력보다 자가 지금 그 자원화 실적이 더 수치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연간 처리 능력은 이제 우리가 수치를 잡은 부분이고, 그게 최대 한계치가 아니고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비율이 지금 있어서 지금 처리량이 더 많이 한 것으로. 지금 실은 그러면 연간 처리 능력은 실은 그 수치상으로 볼 때 그럼 최대치를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평균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평균치로 그 수치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상기 그 한우영농조합법이 있잖아요. 액비화에 보면 지금 여기는 한우영농조합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분을 자체적으로 자원화를 하지는 않네요. 혹시 그 이유가 왜 그러는지. 자체적으로 처리를 100%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농장에서, 그래서 영농조합 법인까지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에서 우분 같은 경우는 100%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향후 자원화와 관련해서 좀 액비화를 줄이고 이제 금우 개입처럼 바이오차 등 그 악취 저감 지원의 시설에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 주석적인 그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그냥 가능하시겠죠? 네, 그 부분은 이제 농식품부에서 네. 바이오차 뭐 이 그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뭐 공으로 간다거나 지원이 된다거나 하면은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실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자료 내용을 보면 네. 축산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는 유통 쪽이라고 보면 유통이고, 이걸 중점적으로 국장님이 말씀 주실 때는 우리 국장님이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챙겨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이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이 자료는 이제 의회 요구 자료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요구 자료지만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세세히 좀 보고가 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만 덧붙인다면 우리 국장님과 같이 하는 과외 분포를 보면 우리 산림과도 지금 국장님의 체계 속에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쯤은
산림과의 중점적인 현안 사업이라고 하나를 좀 우리 국장님 관심 있게 이렇게 이 자료처럼 세세히 좀 하나 말씀 주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산림 분야가 저는 우리 지난해 지정학적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좀 관심 갖고 또 좀 챙겨주십사 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 경제국 주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진수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과 홍산 농촌 사장님께서는 퇴실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임진수 국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대 부대 의회 공통사항 처리사항은 총 49건으로 이 중 33건이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서 27쪽 제8부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안정적인 인력지원 시스템 마련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은 농촌인력지원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1925농가에 11,625명의 인력을 중개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촌인력중개센터 3개소와 공공형 계절근로 1개소 등 총 4개소를 농식품부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농촌 일손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지속적으로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된 쌀 자체 브랜드화와 11쪽 우렁이 농법 쌀 브랜드화입니다.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쌀이 관내 도정 공장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진안군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쌀임을 홍보하고 자체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우렁이 쌀 포장재 40만 배를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는 유기농 인증 농가에 헥타당 65만 원, 무농약 인증 농가에 4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불법 농지 전용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2022년 11월 초까지 농지 전용 허가 협의는 382건이며 수시로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하여 성실 경작 계도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 취득한 농지, 관내 거주자 소유 농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농지 이용 및 경작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농지의 불법 활용이 확인된 경우 성실 경작 지시, 원상 회복 명령 등으로 농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농지 전용 예방을 위해 적극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스템 구축입니다. 2022년 우리군 친환경 인증은 225농가에 419헥타이며 친환경 농산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생산시설 지원과 함께 자재 인증 및 인력 육성 지원과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친환경 직불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안군의 친환경 농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조 특수 및 판매 관리 및 친환경 우렁이 농법 등 군 중점 추진 사업입니다. 농업 부분 군 중점 추진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실용 교육이나 이장 회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특수비 재배 지원 사업으로 농협이 수매한 찰배와 흑미 4,530톤에 대해 40kg당 5,000원씩 생산 농가에 5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 중 1,600톤이 관내 특수미 가공시설을 통해 지역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수미 3,400톤에 4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후에는 관내 벼 건조 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을 활용하여 진안산 특수미 소매,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노후 경유 농기계 기기 폐차 지원 시 환경과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경운기, 이항기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검토입니다. 노후 경유 폐차 지원 대상 농기계는 2012년 이전에 생산되고 정상 작동이 가능한 콤바인과 트랙터로 농식품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농기계 확대 시행을 위해 전라북도에 2023년도 사업 시행 지침 개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7조 진안 농협 관할 읍면의 벼 육묘 원활한 공급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백운 구기 농협과 개별 육묘장에 녹화장을 포함한 육묘장 2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육묘 확대를 위해 농협 2개소와 개별 육묘장 1개소에 자체 예산으로 녹화장을 총 14동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그동안 육묘 사업을 하지 않던 진안 농협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규모 육묘장 설치를 위해 도비 공모로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추가로 녹화장 설치를 위해 자체 예산으로 4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에서 38조 제8부대 의회 군정 질문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진안군 농업정책 발굴과 관련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대책 및 추진 계획 마련입니다. 진안군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현재 진안 농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부서에서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주요 분야별 추진 방향 및 핵심 과제 등을 선정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진안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조 농촌인력지원센터 일손 지원 대책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금년도에는 2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형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필리핀 이사벨라주와 업무 협약을 통해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등으로 총 152명을 도입하여 3월부터 현재까지 농가형으로 73농가, 공공형으로 28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5개소 중 하나로 선정되어 12월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입국하는 근로자 포함 70여명이 현재 진안군에서 일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안정적인 근로자 확보를 위해 라오스, 태국, 필리핀 등과 MOU 체결을 검토 중이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준공으로 농촌 고용인력 수급의 안정적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4쪽과 36쪽 청년농 육성 정책 및 청년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영농 초기 지역 기반이 약하고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정착 지원금 및 영농 기반 임처리를 지원하고 창업 및 경영 개선을 위한 후계농 육성 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영 실습 임대 농장을 조성,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임대해서 시설 농업 운영 경험, 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 지원은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도 9개 도의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민선 8개 공약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를 매년 600명씩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의료원 검진기관과 협약 체결, 검진 대상자 사전 접수 등을 반영하여 2023년도 시행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조 쌀값 하락에 따른 도전 대책 마련 및 타작목 전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군 자체에서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농식품부의 대책 등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군 여건을 고려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공비축 미국과 시장 격리국 90만 톤을 수확기에 조기 매입해서 시장 격리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후 공공비축 미국 가격이 결정되는 12월 말에 쌀값을 예측하여
우리 군의 농가 지원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대신 타작목으로 전환을 위해 2022년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헥타당 200만 원으로 단가가 상향되어 쌀 과잉 생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 밀, 콩, 가루쌀 등의 작물 재배 시 2023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벼 재배로 회계함이 없이 작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타작목으로 전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 시설 하우스로 전환은 기존 온실을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5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5헥타를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팜의 효용과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스마트팜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서 43쪽 제8부대 현지 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42쪽 대군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현지 방문 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말 인력중개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영농철 4개월간 인력중개센터 중점 운영기관으로 설정해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인력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만 교통비나 수당 등이 지원됨을 SNS와 센터 방문 시 안내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지원센터 설립으로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 및 농가 경영 안정화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에서 45쪽 제8대 의원 발의 조례안 재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 및 추진 계획입니다. 44쪽 진안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후속 조치 및 추진 계획입니다. 진안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전문 인력화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전년도 추진 현황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외에 9개 사업에 8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10개 사업에 9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진안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진안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10개 사업에 16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실습 임대 농장을 조성 중이며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하고 또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윤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수미 수매물 친환경 유동인법 이렇게 군 중점 추진 사업에 관한 건데요. 특수미 지금 우리 진안 같은 경우에는 특수미 찰배나 흑미를 많이 권장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재배 지원 이렇게 보니까 2021년도에는 4,530톤을 지원했는데 2022년도에는 3,400톤으로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요. 네. 그 2022년도 지금 현재 수매를 하고 있고 우선 예산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 12월 그 정리 추경 때 농협 수매량을 이제 확인해서 안에 부족하면 추경 때 이렇게 세우는 형식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다고. 네네. 예. 농민 독립수당 추진 철저 항목에서는 이 누락자가 좀 많이 발생이 돼 있어요? 네, 2020년도에 발생한. 왜 누락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공익직불제를 신청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관원에다가 하는 거 하면 다 연계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해서 이제 안 한 부분이 좀 있고 뭐 마을 단위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고 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93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지금 계속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이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뭐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네, 사실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하는 방식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행정에서 잘 보고서 이게 해당이 되는데 왜 누락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서 적극 행정 쪽으로 가야지 본인이 들어오는 것만 받으려고 보면은 앞으로도 누락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또 내년부터는 좀 만우영은 발의를 해서 직불대에 빠진 지번에 대해서 좀 추가로 좀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는 얘기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아주 젊은 분들은 잘 챙길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챙기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몰라서도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이 지번이 누락된 지번지를 사전에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곡물 건조기 이렇게 보급이 돼 있잖아요. 네. 우리 관내에 지금 건조 저장 시설이 저 수학에서 건조하는 게 혹시 몇 개소나 되나요? 진안농협에 있는 그 DSC 시설이 이제 큰 부분이고 뭐 산물도 같은 경우는 건조기를 뭐 이렇게 계속 조그만 아니, 작은 수준의 그냥 지원을 큰 경우에 농가 전체 농가에 예, 건조기 예, 가지고 예. 있는 거요? 네, 잠깐만. 농가들이 건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 수 혹시 2017년부터 22년까지 지금 보조금 나간 것으로는 지금 29대가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뭐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아직 안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여쭤보면요. 네. 제가 이제 수매 이렇게 비통기 수매장 가서 보면 농가들이 애를 겪는 게 뭐냐면 그 건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통백 수매를 하니까 이게 저울에다 달아서 가져오잖아요. 네. 근데 저울이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이 검사를 안 맡아서 착오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모자라면 채워야죠. 남으면 또 퍼서 해야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봤더니 검사비가 30만 원이 든대요. 저울을 이년에 한 번씩 검사 받는데 근데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는 개인 사비가 아니니까 검사를 그때그때 받아서 이게 오차가 없는데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건조기는 이 계량 저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검사가 안 돼서 오차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큰 돈은 아닐 거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지원책을 강구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울 부분도 저희가 좀 그 지원이 조금 일부 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뭐 지원 네, 그래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그쪽에 보면 한해대책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이거 어찌 보면 거의 매년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물론 그해 기상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지만 근데 이게 반복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스컴이나 뭐에서 막 해야 그때서 이제 우리가 대책 세우고 하다 보면 가뭄기가 지나버려요. 가지고 금년에도 이렇게 보면 8월 달에서 돈 집행되고 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좀 행정함에 있어서 미리 4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기상 조건이면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먼저 집행하고 한해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이제 국가 여기 대보면 이렇게 대책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항상 이게 매년 반복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그렇게 늦었단 말이죠. 이미 비 다 오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일 우리 농가들이 지금 관심사가 외국인 근로자잖아요, 사실. 근데 고령화 우리 어느 시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난군도
고령 임금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외국인들이 와서 일손을 돕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뭐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비용도 상당히 사실은 비싸요. 국내 인건비보다 오히려 비싸다고 그래요. 이 중간에서 누가 이제 더 이제 소개료를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뭐 진안 같은 데는 그래도 여기 있으면은 그래도 교통수단이 좋아서 좀 수급을 하는데 좀 좋은데 거점적으로 주차이나 이런 데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기 뭐 인력 숙소를 좀 지려고 하고 있죠. 예. 뭐 그래도 사실은 좀 진안 주천이나 또 용담, 동양 이런 데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여기는 수화를 하더라도 거점적으로 이렇게 주천, 동양 이렇게 먼 거리, 북이나 이런 거리에서는 뭐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을 갖춘 숙소를 마련을 해서 아니면 임대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인력 수급이 좀 가까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 한번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농업인 그 숙소는 지금 이제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께서 번역별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번역을 한 거 상상해서 해서 좀 그 가능한 리모델링이 가능한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을 좀 그 정리를 해서 좀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은 뭐 물론 잠깐 와가지고 뭐 관광비자로 와가지고 잠깐 머물러서 좀 하다가 이제 주인하고 아니면 뭐 단가가 안 맞아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일이 좀 고돼서 이탈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대책도 많이 강구를 해야 갑자기 들어가고 하는데 인력이 또 나가버리면 굉장히 그 시기를 놓쳐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대책도 그런 부분은 어느 나라가 더 심한지도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농업 한참 바쁘고 일손이 필요한데 뭐 딱 2주를 딴 데로 이렇게 좀 자취를 감춰버리면은 뭐 그 농가로서는 또 낭패니까 미리 대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 어떤 중개 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중간에서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하고 또 우리가 주는 임금하고 그 차익을 중간에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가 와갖고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이보다 적어요. 적은데 여러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뭐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분들이 다 관리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충청도 사례가 그 신문에 나왔는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나라라든가 그 도시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직접 그 인력을 수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중간 그 수급자가 없어지고 직접 하니까 받는 분도 만족하고 여기도 실상 지금 현재 한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도 많이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 그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외국인 근로자들 이렇게 고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청도 사례를 보듯이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우리도 그 도시하고나 아니면 국가하고 직접적인 이렇게 MOU를 해서 직접 공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이렇게 나오는데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추진 현황이나 문제점이 없는가? 예, 그거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공문 신청을 한다고 저 뒤에 있는데 만약 고용인력센터가 생기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없어지는 건가? 또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까지 같이 관리하게 되는지 예,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그 농촌 인력 그를 좀 총괄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중개센터가 지금 3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각각의 중개센터를 총괄하는 어떤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3개 그러니까 중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나 아니면 공공으로 하고 있는 조공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유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결국 이원화돼서 운영돼서 아니 이제 통합적으로 좀 체계를 좀 잡아가지고 총괄적으로 좀 각각 운영을 하니까 이게 인력이 각 농협으로만 이렇게 가고 해서 이게 좀 총괄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직접 아까 충청북도나 이런 데가 직접 가서 MOU를 체결하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이제 내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간 역할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해서 좀 그런 게 방송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좀 직원 좀 본국에 좀 직접 가서 MOU를 좀 체결하고 또 이제 우리하고 좀 잘 이렇게 좀 실정에 또 맞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게 되면 아까 근로자들이 이탈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예. 국가에 놔두시니까. 작년하고 지금 올해가 노인 일자리도 같이 했죠. 노인 일자리는 이제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예. 이게 이제 노인 일자리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촌 일자리 더 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그때 한참 바쁠 때는 피해서 노인 일자리를 운영을 하고 그래서 행정하고 이제 여성가족관하고 이렇게 조금 교류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때는 피해서 노인 일자리를 해줘야지 이게 중복되게 하니까 더 인력난이 심하거든요. 그거 좀 행정하고 교대해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부분은 계속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 주셨고 이제 단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얘기가 있어서 예. 그래도 그렇게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 타장 전환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항상 전년도에 재배했던 데를 타장목 전환할 때만 지원해 주더라고요. 예. 네, 그게 좀 아쉬워서 어쨌든 타작물을 계속 하게 되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성이 없으니까 올해는 벼 재배했다가 내년에는 타작물을 또 전환했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서 네. 어차피 지금 벼가 쌀값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타작목을 계속 논에다도 재배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하고 또 타작물이나 콩을 좀 조직화해서 규모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또 확보를 백운농협하고 하면 2개소가 확보가 돼가지고 내년도 단기간에 전년도에만 벼 심었던 데만 하지 말고 예. 계속 이제 논에다가 타작물을 계속 하게 되면 지원을 좀 계속 해줘야지. 이게 좀 국비 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쌀값 하락으로 의회 앞에 야적된 그 벼가 오늘 아침부터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해결에 앞장을 서주셔서 그 누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요. 그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한 대책과 그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의 청년농은 몇 살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45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청년 그 기준 연령하고 같이 청년농도 같이 45세로 지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40대 이하 우리 군의 농업인 수가 899명으로 전체 농업인구의 9%를 차지를 하더라고요. 진안군 40대 이하의 인구는 5,497명으로 국민의 2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우리 청년 농업인 수는 3%에 불과를 하더라고요. 물론 40대 이하로 제가 한번 수치를 내봤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군의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을 보면요, 지금 추진 상황에 후계농 육성자금 그 지원 산업에서 융자 지원을 제외하고는요, 영농정착 지원금의 5개 사업으로 91명, 5개소에 15억 1,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8억 5,800만 원을 제외하면 6억 5,400만 원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1인당 지원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대략 7천여만 원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국장님, 네. 본 의원의 추계 방법이 차이는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혹시 40대 미만의 청년 농업인 1인당 지원금을 혹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산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전체 청년 수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구나 하는 것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이 적다는 거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네. 청년은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이제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우리 군에서는 이제 농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위해서 우리 군의 독창적이고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농의 육성을 위해서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지원의 정책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계획 중에 있으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가 아까 잠깐 시나리오에서 보고 드린 것 같이 진안군 농업 혁신 전략이라고 민선 8기 들어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 수립을 했습니다. 농업부서 6개 부서가 한 2-3개월 정도 노력을 해서 수립했는데 이제 그 중에 혁신 과제 중에서 청년 농업인이라는 육성이라는 그 4가지 꼭지 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시설이랄지 이 유입이 가능한 인구 그리고 농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또한 컨설팅하고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은 세웠습니다. 계획을 보면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비슷하기는 하는데 정말 우리 군에서 특화를 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정말 다른 지역에 사는 청년이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 고향에 계신 우리 그 부모님을 이렇게 떠나 있는 청년들이 정말 내가 한번 이런 지원 사업을 받아서 농사를 한번 짓고 싶다라고 하는 좀 그런 획기적인 사안들이 아직은 좀 마련이 된 건 없습니까? 네,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혁신 전략 안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을 해서 그 농지를 임대를 하고 또 아니면 청년 농업인을 유입을 해서 그런 조직화하고 규모화하는데 이분들이 좀 선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한 상태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분들이 이제 청년들이 또 의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내년부터 본격화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이제 대상자 선정해서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이런 단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 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지원되는 사항에서 8번째를 보면은요,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년보다 사업비가 50% 감소가 된 것 같아요. 융복감 자립기반 조성 시범 사업은 아예 9번째 보면 그 사업이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면서 기술센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작성을 해놔가지고 제가 이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원 내용을 보면은 스마트팜도 관련되고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 사업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왜 이 부분의 사업들이 아예 없어지고 또 감액이 됐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단가 현실화라고 돼 있죠.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하기로는 단가가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사업을 받아놓고도 포기한 농가가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기한 농가가 얼마나 정도 되나요?
이제 그런 그 포기한 농가가 얼마 되는지 좀 답변 주시고 예. 또 내년에는 그 현실에 맞게 예산을 반영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 주시고요. 예. 그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지역 특화 품목으로 해서 당초는 이제 보조 비율이 뭐 40%였었는데 그 40%였고 또 이제 그 자재비가 인상이 된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포기한 농가가 두 농가 특화 품목에서 두 농가, 고추 비과림에서 네 농가 한 6농가 정도가 포기를 했고요. 자재값은 이제 도하고 좀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이제 그 단독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22,000원이 있었는데 33,000원으로 좀 인상이 됐고 연동 같은 경우는 33,000원? 예, 33,000원 한 11,000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동은 96,000원에서 13만 원으로 34,000원 지금 그 증액이 돼서 내년부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정도 될 거면 그 지금 현재 올라간 거 현실화가 되는 건데? 네, 현실화가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어. 우리가 군비 자체 사업이잖아요. 그죠? 군비가 40%니까 자담이 60%. JP 원예농산물 예. 항상 활성화해서 보조 비율을 보면 군비 40% 보조잖아요. 예. 자부담이 60%고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구조에서 보면 40% 보조가지고 60%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과 연계시키는 어렵습니다. 경영비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지금 보조 비율이 그건 다 각자 달라요. 물론 국비가 오는 거 있고 명목이 정해져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디가 그 농민을 위해서 보조비 높은 걸 맞춰서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이런 보조 사업을 할 것은 좀 평평층이 맞춰서 이렇게 보조 비율이 같아야지 보조 비율이 다 틀리니까 하우스 농가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 보조 비율 높은 데로만 신청을 해요. 이런 데는 자꾸 이제 처음에 혹시나해서 신청했다가 보조 비율이 낮으니까 부담이 오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조 비율을 좀 상향을 해서 인상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보조 비율을 좀 동일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이 이렇게 예시가 돼 있고 이렇게 그런데 이 각 자료마다 지금 조금 상이한 게 대상 품목이에요. 대상 품목이 지난번에 우리 윤재중 과장님 도록한 과장님이 와서 지난번에 대한 그 발표 자료를 보면 전략 품목 4개 또 육색 품목에다가 8개 품목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또 현감 자료 이렇게 보면 6개만 더 들어있어요. 품목이 현감 자료 40쪽에 보면 수박, 토마토, 딸기, 상추, 오이, 깻잎 공약사항을 보면 연속성으로 지금 지속된 내용 공약에 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품목을 정확히 정해서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보조 비율하고 대상 품목하고 우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그 밑에 보면 공약사업도 그렇고 여기 자료들도 보면 똑같은 품목인데 또 가려고 깻잎만 또 육성지원도 별도 항목으로 지원하겠다고 또 있어요. 근데 또 대상 품목에는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일관성 있게 사업이 계획도 수립되고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그 특화 품목 아까 40페이지 부분은 비닐하우스 지원 특화 품목 중에서 비닐하우스 지원이 되는 품목만 이제 비닐하우스 지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6개 품목만 넣은 부분이고요. 사과하고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하우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조 비율도 정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보조 비율이 좀 높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한도액이랄지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조금 한도액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정말 마음같이 이렇게 보조율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화 품목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20%를 올해부터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특화 품목 같은 경우는 자담이 20%만 자부담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 이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농업인들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특화 품목이 비닐하우스 지금 고추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고추가 희망하는 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도 지금 고추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고추 비닐하우스 지원은 지속되고 되고 있고 여기도가 더 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추가 노지 재배이면 병충해가 많아요. 근데 비가림해서 되게 되면 충만 방지하면 고품질 고추가 생산돼서 사실 비가림 고추 일종으로 해서 그게 바람직한 건데 지금 사실 비닐하우스 지원이 고추도 되고 있으니까 네, 그 품목에는 빠지면 안 되겠죠. 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특화 품목이 이제 도비로 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추 하우스는 뭐 구미로도 지금 많이 지원도 되고 있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어차피 44조에 나와 있고 또 96개도 나와 있는데 어차피 같은 여성농업인 지원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번기 급식이나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이렇게 생생카드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수없이 정부나 자치단체에 건의한 결과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또 본의원이 또 의회에 입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또 여성농업인 번익고와 삶의 질 향상, 처우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수립된 정책들이라 더욱 또 뜻깊게 생각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도 지금 청년 농업인들을 더욱 지금 장려하는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생생카드나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이 지금 당초에는 원래 25세부터 75세까지 이렇게 되었다가 지금 작년부터인가 20세에서 75세 이렇게 개선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만큼 이 대상 기준들이 좀 이렇게 완화됐으니까 우리 군의 젊은 여성 농업인들도 또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또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농번기 급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업 추진이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농번기 급식을 또 읍면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죠. 그래서 또 혹시 누락되지 않게 또 이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서 뭐 사전 세우조사나 계획수를 철저히 좀 해주시는 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279회 그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내년도에.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사업들이 또 지난해 여성 농업인들이 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써서 또 이렇게 공모사업이 꼭 당첨이 되고 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지난 군에서 어차피 무슨 공약도 있었고 저도 이제 그 여성 농업인 그동안에 단체생활을 하면서 그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무회의에서요. 예,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국회에 제출돼 있어요. 근데 이 사안을 좀 우리가 빨리 좀 파악을 해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스마트 농업 구축이 되도록이면 조기에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구축이 돼야
경영비 절감이라든가 노동의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필요한 거니까 좀 빨리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년도와 올해 급도비 반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그 20년 지역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사업으로 도비가 1,086만 8천 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도비 1,086만 8천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21년 채소류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1,542만 4천 원 전액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까? 아, 예. 네. 네. 본 의원이 확인을 하니 매년 동일한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매년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고 이렇게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좀 반납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좀 적시를 하고 다른 사업 예산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채소류 생산 안정제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요. 네.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작목이 5년 평균가의 20%인가가 하락이 됐을 때만 차익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구에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2021년도나 2000 반납한 사회가 가격이 지금 가격이 높아서 차액이 20%까지 하락이 돼야 되는데 고춧값이 이제 좋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지급 발생 요건이 안 돼서 지금 전액 반납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뭐 그냥 예산을 또 안 세웠다가 혹시라도 또 이게 차액이 또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면 또 이제 우리만 지원을 안 해줄 수 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특수한 상황은 좀 예외가 되겠지만 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사업 중에서 실은 그 신청자가 지금 계속 좀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예측을 해서 좀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손동 의원님 실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도병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실과적 각종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진안군 삼락농정협의회하고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는 한 번도 열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유지할 건가 아니면 정리할 건가 계획이 어떠신지. 친환경 농업 육성위원회는 이제 그 심의 요건이 발생할 때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련 법에 근거를 해서 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좀 없애기가 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발생할 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삼락농정 심의위원회는 조정해도 한번 이 부분은 분과위원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니까 좀 없애는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손동 의원님 실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2월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요. 20일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48쪽에 특화 비닐하우스 지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품목들, 특화 품목에 해당되는 그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인데요. 8억 4천 영시이월 시켰잖아요. 예, 예. 그래서 4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600을 이월시킨 거잖아요. 그죠? 예산의 8억 4천 중에. 예, 이월액이 3억 4,600입니다. 예, 예. 3억 4,600을 또 이제 남아서 또 영시를 또 다시 사고 이월 시켰어요.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예. 물론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자재비 인상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런 것은 세심하게 계획이 좀 정밀히 서서
반납이나 이렇게 2월 사업이 계속 연속성으로 명시월에다 또 다시 사고 2월까지 시키면서까지 해야 되는 사업은 좀 지양하고 정확성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예. 말씀 맞습니다. 이게 2020년도 사고열 사업인데요. 자재값이 인상돼갖고 업자하고 좀 분쟁이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제 이런 사고 2월까지 안 가고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제적으로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자하고 좀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예. 국비가 0원이에요. 네. 근데 비율은 21%로 잡혀 있어요. 그죠? 예, 예, 잘못된 것 같아서. 예, 잘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농어촌 소득 지원기금 운영 현황 및 연체자 관리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이제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저리로 용자해 주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연차자가 지금 8명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2억 지금 뒷자리 보면 12억 6,800만 원이 지금 연체가 됩니다. 예, 예. 그걸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건 군집에서 일괄 지금 저기 계약을 해서 이렇게 대부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2012년도 이후에는 이제 군집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전에 저희가 이제 군에서 보증인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 대출해 나가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상환이 그럼 묶어진 이게 체납된 부분입니다. 몇 년 됐던 일이죠? 몇 년 전에 지원받았던 사업입니까? 이게? 다 이제 사실 이게 지금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이 93년부터 운영이 됐고요.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연체가 되고 체납된 분들이 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그냥 감면해 줄 것인지 뭔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계속 뭐 가압류랄지 뭐 그 가압류도 해놓고 또 이제 뭐 그 공매 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본인들이 사망을 하고 또 파산을 하고 이런 분들도 보증인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변제를 보증인이 해야 되는 층으로 넘어가게 돼서 보증인들이 또 이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이제 안 갚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당사자들도 개인정보 동의랄지 이런 부분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또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 대비 작년에도 올해도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좀 회수를 했고요. 아니 최근 한 4년 정도 한 거의 1억 이상씩 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지금 진안군에 거주를 안 하고 계신 분도 혹시 있나요? 네, 관내 거주자도 있습니다. 거기 뭐 관에 그 거주를 하면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뭐 관 외로 거주를 해가지고도 이 체납을 한다면 뭐 대책을 빨리 세워야겠냐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사망자도 사망하시고 파산하시고 이제 보증인도 다 안 계시고 한 경우에는 좀 결손이랄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언제까지 이걸 계속 이걸로 남길 수도 없는 예, 상황이고 맞습니다.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님. 네, 손흥 의원님 질의 시간. 예, 손덕입니다. 대구 쪽 한번 봐주실래요? 요즘 쌀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공업이 중에 분량과 시장 정리국이 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그런데 이 현상이 올해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해결책이 있다면 다행인데 만약 현재 갈수록 쌀은 안 먹는데 쌀농사 과잉 구조는 여전하기 때문에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식사를 바쁘다 빵이나 같은 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전쟁 등의 세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밀가루 수입도 원만하지 않고 가격도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내년도 농식품 사업 중에 가수쌀 산업 활성화에 약 1,000억 원 정도 가까이 투자할 계획을 밝혔고 전략작물 직불제로 가수쌀 혹은 밀, 콩 같은 전략작품을 재배하면 재배 면적 1헥타르당 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상향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을 보도자료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쌀을 대신에 재배할 수 있는 대체작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계획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타작물 뭐 생산 장려금이랄지 또한 이제 그 부차기를 좀 바꿀 수 있는 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직화해서 뭐 지원해주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도 계속 지금 쌀값 하락 때문에 이런 신규 사업들을 자꾸 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제 주민들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바꿔서 쌀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전화토록 계속 계도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익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서명을 받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9년도 내게 사업이 정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진안군에 혹시 홍보가 안 돼서 또 이렇게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이제 최초 연도에는 좀 그 누락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누락된 부분들이나 또 이제 직원을 다 체크를 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올해 면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도 하고 이 있고. 부분은 정말 아까도 말씀 의원님들 많이 주셨지만 세밀하게 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농민이 농사짓고 있는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농업적 가치를 못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말 설명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서 이렇게 지금 정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또 혹시라도 빠지시지 않도록 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기회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그 공익 직불제 시대가 좀 접어들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고 있죠. 농가 소득 감소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게 전략작물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내는 예산에 720억밖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논타작물 재배는 754억. 지금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이제 이게 신청자가 많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우리는 성교육을 준비하셔서 기준을 무작정 이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예를 들면 지목만 갖고 답으로 돼 있다 설 수는 아니고 완전히 경제상 변호사가 돼 있는 사람이 전환을 하는 거니까 그런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내년에 여러분들이 일을 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 현황에 대해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1년도 현황을 보면 그 분뇨 수거를 바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전량 관내에서 분뇨를 활용을 했더라고요. 혹시 뭐 이에 대한 뭐 별도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업체로는 인센티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업체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럼 102페이지를 보면요. 그 유기질비료 보조금 그 지원 현황에 대해서 그 관내 생산 퇴비에 대해서 20kg당 그 300원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내 그 비료 공급 점유율이 좀 높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도 보니까 3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이게 한 42% 정도 관내 비율이 있더라고요. 근데 관내 업체들이 기존에 장기간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관내 것을 많이 주민들이 써서 관내 업체 것을 이용토록 이제 군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관내 점유율이 이제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관내를 사용했던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저희 관내 것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그 본인이 본인이 원하는 그런 그 퇴비의 기준이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도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그 질에 대한 또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우리 군에서 성분에 대해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아직 군에서도 성분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거 말고 관내 거하고 비교했나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관내 것은 분석을 했는데 관내 것까지 같이 분석을 하는 것은 그러면 없습니다. 실은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은 뭐 비교를 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군에서 관내 중에서도 특히 선호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 몇 개를 좀 한번 비교 분석해서 좀 우리 관내에 있는 좀 비료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노력도 행정에서 같이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관내 가축분뇨 퇴비 생산 업체가 그 관내에 가축분뇨를 사용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혹시 그 관내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좀 지도 감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농가에 지금 비료를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 그 축산 농가에도 분뇨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한개 회사에서 지금 관내 부분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지도 감독해서 이제 올해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특화품목 그 발굴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10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또 지금 그 품목에 대해서 전략 품목이 올해 수박, 사과, 토마토, 건고추로 저희가 그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4개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육상 품목은 딸기, 상추, 오이, 깻잎으로 지금 선정이 된 게 맞죠? 네. 그 혹시 제가 그 주요 지원 사업 안내서라고 농림축산식품 분야로 해서 혹시 저희 군에서 발행을 한 게 맞습니까? 네. 육상 품목과 뭐 전략 품목을 이렇게 저희가 나눈 부분은 전략 품목은 그 목표액을 한 70억 정도로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육상 품목은 35억까지는 갈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특화 품목 중에서 이분할을 해서 전략과 육성으로 그렇게 지금 별도의 그 보조금 비율을 다르게 해서 육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조 비율은 똑같습니다. 아, 육성 품목도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역 특화 품목을 사업을 이 이제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해주는데 보조율은 같고 저희 전략 품목하고 육성 품목이 이제 딱 정해졌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보조 비율이 같다는 말씀이세요? 보조 비율은 사업에 따라서 가는 부분인데요. 지역 특화 품목은 말씀드린 대로 똑같고 다만 이제 그 깻잎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50%짜리도 있고, 네, 그 군비 같은 경우는 50%고 특화 품목은 어찌됐든 80%까지 자담 20%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성 품목하고 전략 품목에 대한 보조 비율이 실은 제가 다른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사업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특화 품목 육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특화 품목으로 나가는 사업은 현재 똑같습니다. 보조 비율이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각각 사업별로 뭐 깻잎이나 수박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사업의 명칭에 따라 다른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 비율이 다른 왜냐면 부분은. 그때 한번 제가 그 설명을 들을 때 그 하우스 같은 경우도 전략 품목하고 육성 품목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실은 큰 전략과 육성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보조 비율에서조차 차이가 된다고 하면 실은 전략으로 또 몰릴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좀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따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특화 품목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 청년 농업인에게 우리 선택과 집중을 하게끔 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좀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받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청년들이 사실은 좀 의지가 좀 농업을 이런 시설하우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비변이 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부담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규격화된 시설을 해야 되고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된 분들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도 굉장히 20%지만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장님 그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런 보조금을 받아도 청년들이 실은 융자를 받아서 좀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사실도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출한 좀 자료 중에 특화 품목, 그다음에 시설원의 농업 생산 기반에 대한 보조 사업 자료를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보조 사업 신청자하고 관련해서 혹시 우리 전산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걸 사용을 하십니까? 보조금 이름 보조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지금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제 각 실과에서 보조금이 각각 다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불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자료도 좀 찾아보고 했더니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보조금 업무 관련자가 농업 보조 사업 추진할 때 사업자 대상자 선정, 그 다음에 사후 관리, 그 다음에 부정수급 및 중복수급 확인 업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은 저희가 지금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럼 뭐 중복되거나 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실지요? 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엽 육성 팀장 진영입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은 사람 보조사업자 명을 입력을 하면 그 사람의 보조사업 이력이 전부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얼마인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대상자를 입력을 하면 그동안 그 사람이 받았던 보조금에 대한 내역들이 일괄적으로 다 조회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과 상관없이 농업과 관련된 보조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번에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갖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중복적으로 수급되는 사례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사업을 받으면 3년 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군비라든지 이제 이런 지역에서 받는 그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중복으로 계속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물론 필요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혜택 보조금 그 혜택을 받으시는 이렇게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사후 관리가 되느냐? 혹시 우리 진안에서 보조를 한 가지 예로 시설하우스를 들겠습니다. 지금 시설하우스 보조를 한 농가의 개수와 지금 어떻게 사용을 되고 있는지 혹시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되십니까?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진안군에 한 169헥타 정도가 구축이 돼 있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사후 관리를 5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사업비가 읍면에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실은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마을별로 가도 그 시설하우스가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은 국가적으로 우리 농어촌 지역에 어떻게 보면 농업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보조 사업으로 하고 실은 책임감 없이 그냥 방치를 해놓는 게 너무 많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보조에 관련된 사업에
보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좀 그러한 시설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좀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도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요재산 점검이라고 해서 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지도 점검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군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비는 3년 이내로 그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군에서는 아직 특별한 그런 좀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무언가 좀 군에서 좀 약간의 강화를 해서 좀 보조금 사업이 정말 필요한 농가들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두루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제도적인 좀 장치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르러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하우스 하시는 분들 말씀이 농가들 말씀이 너무 우리 행정이 규격화돼 있다, 딱딱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하고 이 하우스 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너무 규격화돼 있어갖고 자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농사 짓기가 정말 힘들다. 그렇게 해서 수익 내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원래 여기 우리 자체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은 조금 그분들한테 자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좀 협조를 자율성을 좀 부여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시설로 이렇게 방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합니다. 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비나 도비가 붙은 사업은 그 지침이 딱 있어가지고 그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절기 때 규격화되지 않은 베니하우스를 좀 지원을 하려고 내년도에 좀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요수 사태로 굉장히 좀 기름값도 오르고 비료값도 많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걸 좀 올해 좀 지원을 해준 거 있는데 지원을 좀 해준 게 있죠. 비료값은 좀 차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기름값도 좀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한번 좀 답변 주시고요. 지금 우리 진안군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분석실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비료를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요점은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맞춤형 비료를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을 해줬었습니다. 이제 토양 분석실을 운영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맞춤형 비료를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은 혹시 있을는지 한번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비료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좀 마련을 좀 못한 상태고요.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세유 인상분 차익 지원한 부분하고 그 부분은 지금 올해 4억 5,9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지금 해드렸습니다. 두 가지 합쳐서 4억? 면세유 가격. 면세유 가격. 비료 가격은 올해 2023년도에 6억 4,300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다 지급을 했나요? 네. 근데 이제 지급을 할 때 저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분으로 해서 지원해줬는지 무슨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기름값 인상분 아니면 비료값 인상분 이렇게 좀 정확히 기입을 해야지 농가들이 볼 때는 그냥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냥 보조금 돈 좀 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그렇게 해서 지원해줄 때는 명목을 분명히 넣어서 해줘야 어떤 부분에서 지원해줬는지를 좀 알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체납자가 8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농협에 이관된 이후에는 거의 받지 못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약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명단을 쭉 다 봤어요. 전체는 다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정말 소득 지원기금을 받고도 갚을 수 없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또 반면에 이 명단을 보니까 충분히 갚고도 남을 그런 여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안 갚는 사람들. 다른 사람 병이를 빼돌리고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안 받고 면제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 바랍니다. 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듣기로도 각종 보조금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의외로 높아요. 알죠? 80%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어떻게 보면 그쪽엔 받는 사람들은 힘있고 특기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소찬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물론 뭐 시범사업 같은 것도 시범사업이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는데 시범사업이 됐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형평성 차원에서 같아야 된다. 그런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나 뭐 농업정책과나 농축산유통과나 이런 보조금 지원율이 거의 대통령에 비슷해야지.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다 보면 다 누구든지 보조금이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농민들이 좀 애로사항이 뭐냐면요. 시설하우스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하우스에서 영지버섯을 지었다고 봐요. 그러면 영지버섯을 지금 영지버섯 한 3년 정도 따면 더 이상 할 수가 그 자리에 못해요. 그런데 그 시설을 또 다른 용도로 그걸 없앨 수도 없더라고요. 5년 동안인가 뭐 그게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아무리 그렇게 도선을 치더라도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든지 어떤지 해야지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객토 사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객토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진앙군에는 토질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홍삼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객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박하고 깻잎 그런가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농가에서 객토를 원하는 데는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민들이 대부분 원해요 그걸.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사숙고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기질 그 보급 관련해서요. 제가 면장 할 당시에도 이제 문서로도 접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도 암암리에 예를 들면 이장님들에 의해서 그 유기질 비료 어떤 종류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이장님들한테 일부 어떤 뒷거래를 하는 때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반드시 마을 전체 주민들이 참석하여서 거기서 결론이 나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관내치가 한 40 아까 2%라고 했던가요? 그런데 꼭 관내치만 하라는 것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쪽에 특히 인삼 같은 거에 들어가는 유기질들은 다른 데 치기가 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이장이나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우돼 가지고 나는 사실 A라는 제품 아니고 B라는 제품을 쓰고 싶은데 A 제품을 강요받고 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프리하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면 좋겠다. 더 이상 기자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